저는 태공입니다. 요즘에 밤에는 운전을 하고 또 낮에는 가끔 산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약초 중에서 이렇게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인연처럼. 이번에는 그 구리대 뿌리가 참 괜찮은 것 같고, 요번에 약 만들 때 내일 지금 주문이 좀 밀려 있어서 또 스님이 일을 하느라고 만들지 못했는데, 내일 만드는 거에 작년에 채취한 연삼하고 또 올 봄에 구리대 뿌리를, 구리대는 말려서 쓰는데 유황으로 훈증을 해요. 술에다 담갔다가 유황으로 훈증을 해서 말려서 써요. 그리고 추출은 알코올로 추출하고. 그 두 가지가 합성되어지면 좀 재밌어진다랄까. 다양해, 양리가. 변도 잘 나가고 또 기운도 나고 또 혈관도 확장하고. 보면은 혈관계로다 오는 병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혈관이 약했던 분, 좁아져 있던 그 지인들이 심장병 수술 받고 또 뇌졸중으로다가 쓰러지고 하는 것들은 다 나이가 들어서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또는 이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액 순환에 정체가 일어나면 쓰러지는. 일단 말이 어눌해져. 이 마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주변의 혈관이 아니라 목 뒤로 올라가는, 양쪽 귀 뒷바퀴를 돌아서 내려가는 이 뺨을 타고 내려가는 혈관의 측면에, 후두부 측면에서 올라가는 두 개의 혈관의 순환이 문제가 들어오면 한쪽 면으로다가 마비가 들어가요. 이 마비가 들어갈 때 어눌해지고 지감이 또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빨리 캐치를 해서 응급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119를 부르죠, 보통. 전에 그 혈압 있는 사람도 그랬고, 또 네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귀 약끝을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두 손을 요렇게 쥐어서, 따주기 침이 있어요. 딱 누르면 사혈침에 대해서 피가 탁 나요. 귀 양쪽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따주기로 따고, 손가락 중에서 보통 이 중지를 따네, 중지 아니고 엄지 내측 이 안쪽 면을 양쪽으로 따주면 좋아요. 빨라. 이 뺨을 타고 내려가는 게 엄지손가락 이 안쪽 등에서 약간 안쪽에 거기를 딱 따서 혈압을 낮춰주고 혈류순환에 도움을 줘요. 적어도 막혀서 터지는 뇌출혈이나 이런 부분, 또 혈액이 정체되면 정체될수록 끈적해져요, 피가. 보면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돼요. 원래 염성이 많이 달아나는, 많이 필요를 해. 그래서 염성이 부족해지면 보면은 몸이 늘어지고 근육이, 우리 춘곤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나른해지고. 운전을 한 20시간 정도 하다 보면 의와 몸이 분리되는 걸 느낀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면 자기는 운전하는 줄 아는데 몸은 졸아요. 졸아서 그냥 가서 쳐버려요. 요번에 바로 옆에 라인인데 차가 큰 새 차인데 갔는데 바꿔서 다른 차를 갖고 왔어요. 졸아서 좀 묻는 게 미안하더라고.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서 사고 났구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그 회사에 윗분에 있는 분이 말하기를, 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 말을 했는지, 그냥 일 다 마치고 휴게소 잠깐 들어가는데 잠깐 졸았는데 그냥 옆에 가드레 그쪽을 가볍게 이렇게 부된 거다. 뭐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일 큰 사고예요.
알고서 내가 실수로 부딪힌 거 하고 조르는데 몰라서 내가 안 다쳤지만 이렇게 졸음 사고는 만약에 인연이 맞닿아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칠 수 있고 왼쪽으로 가서 역주행을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순식간에. 졸음 사고는 크게 다쳤든 안 다쳤든 가장 큰 사고가 졸음 사고예요. 그리고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고는 제일 큰 사고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몸에 와요. 센스에 딱 하고 들어와. 팍 하고 은은 깨어있는데 몸이 한번 팍 놀래. 잠에 들어갔다 나와요. 순간적으로 꿈결 것처럼. 그거를 2번 정도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뒤에는 그냥 자요. 그다 꽝 소리 나면 눈 떠. 그러면 누가 지었는지 졸음운전 번쩍 젖은 그 말이 맞아요. 한 방에 죽어요. 졸음운전은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 현실 경계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이거 내가 좀 잘못됐네 이렇게 알면 고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게 더 커요. 모르는 무명에 의해서 짓는 뭐 죄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인연을 몰라서 무명에 의해서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주장대로 막 밀다 보면 한쪽 면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고쳐지질 않아. 왜? 자기는 맞다라고 주장하고 가니까. 그래서 지혜가 없는 부족한 그러한 분이 강력하게 믿고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가면 정말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어떤 것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반대로 좋지 않은 영역을 마주치면 여지없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한생을 사는데 안전 제일 천하무적. 항상 스님이 얘기하지 건강 제일 천하무적. 이 몸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연이 맞닿아지는데 본디 시간은 없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가 시간과 공간, 사실 시간이란 개념보다는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신성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멋지고. 밤에 운전을 이렇게 할 때 저 달이 있어요. 달이 뜨는데 저 같이 동승한 동생이 있어서 물어요. 별이 보이나? 그래도 별은 안 보이는데 오늘 그러더라고요. 별이 내 지가면은 수많은 별이 지금 온 사방에 한가득이 그 별빛이 나를 비춰.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요. 그 지감이 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그 좋은 지감이 한번 허리 다치고 나서 불과 2년 전, 이제 2년 전쯤 된 것 같아요. 1년 반 지나가나. 다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굉장히 고생하고 약간 회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영역에서 한번 팍 올라섰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영역으로 한 발 디뎌서 차에 오르고 내릴 때 손을 안 쥐고 그냥 가볍게 발 디뎌서 올라갈 수 있고 뛰어내릴 수 있고 약간의 그런 이제 힘이 생겼어요. 또 발이 가볍게 들어지고 노화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걸음걸이에요. 걸음걸이가 우리가 노인 걸음이라고 하는 거. 구부러지고 다리가 휘고 방향 센서의 지감이 영민하지 못해 영민함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노화란 영역에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칭하고 식품 먹으면서도 운동력을 가만히 잘 쉬는 것도 좋지만 운동력을 자꾸 확장을 시켜서 몸의 지감과 그걸 이겨낼 때 이런 것들이 젊은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목련인데 목련꽃이 이뻐서 스님이 같이 이렇게 찍는 거예요. 기념사진. 이게 작약이라 하는데 한박꽃이라고도 하죠. 이 작약이 이렇게 밭에서 기르는 건 이래요. 크고
그런데 묘하게 산에서 나는 산작약은 하얗면서 이렇게 작아요. 딱 한 송이. 작약이 몇십 년 묵은 작약이 있어도 올라와서 한 대가 딱 올라와서 하얀 꽃 하나만 딱 펴요. 이 작약은 무수히 올라와서 꽃도 많이 피고 뿌리도 캐면 이런 덩어리 뿌리도 하나가 있는데 산 작약은 마디로 해서 작은 1년에 한번 요만큼씩 늘어나요. 그러면서 몇십 년짜리 캐도 뭐 엄지손가락 줄기로 이렇게 나간 정도. 위력이 틀려요. 작약은 작약 뿌리가 이 자궁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개가 새끼를 많이 낳고 힘들어할 때 작약 뿌리를 다려 먹여요. 작약, 하수 이런 건 잘 맞아. 이 혈관계. 그래서 산에서 산작약을 캐면 작약 자체로는 약간의 그 먹으면 이 배에 부글부글부글한 부분이 있고 차로 마셔도 괜찮은데 하수하고 끓일 때는 영지버섯을 조금 넣으면 좋아요. 거기에 대추하고 생강은 아주 작게 해서 그냥 하나. 그리고 먹을 때 약간 시원하게 해서 꿀을 타 먹어도 괜찮아요. 따끈하게 먹어도 좋고 시원하게 먹어도 좋고. 그래서 작약 같은 경우는 산에 가서 마주치면 약간 산삼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요. 멀리서 볼 때 순간적으로. 뭐 신만이 눈에 완전히 다르지만 일반 사람 눈에 비슷하게 보여요. 가끔은 스님 이거 산삼이에요? 이렇게 묻는데 보면 작약 보고 작약하고 천남성하고 이런 거는 좀 그 삼하고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산작약은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 약초의 힘이 우리나라의 약초는 참 매력적이에요. 지금 산이 많이 좋아가지고 약초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다만 도로가에서 난 것, 또 토질의 그 오염된 토양에서는 토양에 있는 그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흡착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스님이 만든 식품 먹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뭐 라면 먹고 인스턴트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못 먹는 것보다는 잘 먹는 게 나아.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거는 식품이 분해를 해서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디톡스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먹는 거를 굳이 가리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대신 수분 섭취, 또 운동, 몸의 지감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잘 활용하면 운동이 돼요. 조절을 잘하면. 한번 몸이 무너졌을 때 그때 허리 다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했더니 그때 다크서클이 들어왔어. 눈 밑으로. 지금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남은 거 그때 벌써 1년이나 됐는데 한 번에 강력한 인체에 충격을 주면 몸에서 반응하는 게 그래요. 그러나 몸의 만족도는 이 지감하고 샤워할 때 느껴. 항상 그 얘기하는데 일을 마치고 샤워하면 젊어져 있구나 또 가고 있구나. 그 요즘에는 또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는 윗몸 일으키기를 한 30개 정도 조금 해주는 것 같아요. 누구 만나려면 조금 멋진 모습으로 또 이쁜 몸을 만들어서 젊은 영역에서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현실에서 수많은 인연이 지나가는데 스님하고 인연 닿아서 그냥 이번 생에 스쳐 지나가지 않고 와준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영상으로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 그 사람은 알아요. 딴 사람은 모르지만 많이 사랑한다. 기운 내고 지금 현실에서 수많은 일을 겪는다 해도 그 현실 때문에 건강이 무너질 필요는 없어요. 별개로 봐야 돼. 잠시 현실 세상에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심성과 마음의 심성, 영성, 영과 신은 좀 달라요. 이 심성은
그 감정적 요인에 의해서 생겨난 부분이 있어요. 자란 환경과 이 심장에 기억되어 있는 것들. 영성은 사람의 지혜가 밝아지면서 알아지는 깨어 있음으로써 느껴지는 또 해안이라고 하는 지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은 좀 다르죠. 본디 그 무엇도 이 몸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육체가 그래도 아직 육신이 가지고 있고 운동할 수 있을 때 건강을 더 챙기고 운동도 하고 또 본인이 인연을 지어서 스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인연을 지어야 인과가 있더라고. 자꾸 스님 찾아올 필요도 없어.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하지도 말고 식품을 먹으면 스님의 법력은 식품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그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그런 식품을 안 먹으면 스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 법력에서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연에 의한 인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헌에 나오기를 100여 가지 죽을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100여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그 간질이라고 하는 영역도 반드시 낫는데 나머지 성인병이라 하는 신진대사의 부조화에 의해서 일어난 것, 또 노화에 의해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조차도 이 결국은 육신이라고 하나의 본인이 그 몸에 선장이 돼서 항해를 하는 거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먹는 것도 먹어주고 그 이야기하잖아. 스님조차도 너무 슬픔이 딱 들어가면 보이면 슬픔을 보면 전에는 그냥 가서 그것을 다 위로하고 뭐 이런 일 그 하다 보니까 내가 못 이겨 네가 이겼어 하고 슬픔조차도 지금은 이렇게 저 슬픔이 보이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존재하거든. 그리고 마음이 다시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하고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면 되질 않아요. 인연 있는 사람만.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도 지났으니까 이 하나의 모습으로 표현을 대신하겠습니다. 불자들은 다 알 거야. 오늘 영상을 꽃이 하도 이뻐서 꽃 향기가 방 안에 한가득이야. 본인 마음에 심성에 있는 마음의 향기가 삼계 가득하기를 스님이 오늘 축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저는 태공입니다. See you.